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매일 밤 육아서적을 뒤적이고 좋다는 건 다 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이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깊은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밤새 잠 못 이루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지금 아이가 보여주는 그 거친 행동은 결코 아이의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범인은 의외로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무심코 행했던 아주 사소한 습관에 있습니다. 아이의 뇌는 부모가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일초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정서에 그대로 심어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솔직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이의 머릿속에 공격성 회로를 심어주는 부모의 결정적인 행동 실수를 파헤치고 이를 즉시 잠재우는 마법의 말버릇 공식을 전해드립니다. 매일 욱하는 아이 때문에 지치고 불안하셨다면 오늘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아이를 어디서나 사랑받는 다정한 아이로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이가 넘어지거나 가구에 부딪혀 올 때 우리가 위로해준답시고 무심코 행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바닥이나 벽을 향해 이놈의 가구 뗐지! 엄마가 혼내줄게! 하며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속상한 아이를 달래주려는 따뜻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작은 몸짓은 아이의 뇌에 아주 위험한 규칙을 입력합니다. 내가 아프고 속상한 이유는 저 대상 때문이고 기분이 나쁠 때는 때려서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아직 말로 감정을 표현하기 서툰 두 돌 전후의 아이들은 이 기억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그러다 훗날 유치원에서 친구가 내 장난감을 건드리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오면 뇌에 각인된 대로 손이 먼저 멍청하게 나가버립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 돼 라고 아무리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모델링을 부모가 직접 시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때리는 신용 대신 마범의 3단계 말버릇을 쓰셔야 합니다. 1단계는 아이의 아픈 감정을 고스란히 알아주는 말입니다. 아이고 쿵 해서 많이 놀랐지. 정말 아팠겠다. 라며 온전히 안아줍니다. 2단계는 아이에게 정확한 사실을 짚어주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구나. 엄마가 호해줄게. 라며 사물이나 타인에게 억울한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다음부터는 걸어갈 때 앞을 잘 보고 조심조심 걸어가자 라고 일러주며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아이의 이성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는 바로 일상 속에서 물건을 툭툭 던지듯 건네거나 내려놓는 부모의 작은 손버릇입니다. 지친 몸으로 퇴근해 소파에 앉으면서 리모컨이나 휴대폰을 툭 던져두거나 다 쓴 수건을 빨래통을 향해 슝 던져 넣는 행동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편하게 힘을 빼고 물건을 내려놓는 몸짓일 뿐이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의 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복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물리적인 힘을 써서 세상이 변하는 현상에 깊은 호기심을 느낍니다. 힘을 주어 던졌더니 물건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는 자극을 일종의 재미있는 규칙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물건을 툭툭 던지는 모습을 평소에 자주 본 아이들은 물건은 원래 저렇게 던져서 다루는 거구나 하고 부모의 습관을 정당한 법으로 입력해버립니다. 그 결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내 마음대로 조립이 잘 안 되거나 짜증이 날 때 아이의 뇌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행동은 바로 물건을 거칠게 사방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깜짝 놀라서 장난감 던지면 안 돼! 라고 화를 내면 아이는 엄청난 억울함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도 던지는데 왜 나한테만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물건을 다루는 내 손끝에 딱 1초만 집중해주세요. 휴대폰 하나를 놓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바닥에 끝까지 손을 대고 사뿐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사물을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훈육은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물건을 던지는 버릇이 생겼다면 마법의 2단계 대사 공식을 적용해보세요. 먼저 던진 물건을 단호하게 확보한 뒤 블록은 던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차근차근 쌓는 거야 라고 물건의 올바른 쓰임새를 정확한 언어로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 지금 무언가 던지고 싶다면 이 부드러운 공을 저 안전한 바구니 안에 던져보자 라고 아이의 공격성 대신 안전하게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제를 확실히 열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단호하면서도 안전한 안내 속에서 아이는 물건을 던지는 파괴적인 행동 대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도 모르게 감정을 가득 실어 소리를 지르는 행동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 아이를 보면 순간적으로 인내심이 바닥나고 욱하는 괴성이 튀어나오게 되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당장 멈춰?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깜짝 놀라 행동을 멈추니까 우리는 이게 통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은 올바른 훈육이 아니라 공포영화가 깝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의 무서운 표정과 거친 목소리에 압도되어 뇌의 본능적인 생존 회로의 작동으로 멈춘 것뿐입니다. 이건 결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이가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을 그대로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화를 낼 때 소리 지르는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는 자신의 마음이 뜻대로 안 되고 짜증이 날 때 내 마음 그대로, 분노 그대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것이 정답이라고 깊이 인식합니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소리부터 고래고래 지르는 아이들의 내면에는 이처럼 부모가 무심코 보여준 감정의 조각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훈육은 혼내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차분히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서 혹은 아직 몸의 제어가 미숙해서 실천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10번, 20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을 차분히 알려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단호하고 차분한 2단계 공식을 쓰셔야 합니다. 먼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맞추고 평소보다 한 톤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지금 거실에서 뛰는 건 위험해, 멈춰 라고 행동을 제지합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할수록 아이의 뇌는 공포심 대신 이성을 깨웁니다. 그 다음 거실에서는 사뿐사뿐 걷는 거야. 뛰고 싶다면 내일 놀이터에 나가서 뛰자 라고 올바른 행동을 짚어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육아를 하며 정말 자주 범하는 실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무심코 던지는 선의의 거짓말과 지키지 못할 약속입니다. 바쁜 집안일을 할 때 놀아달라고 보채는 아이에게 이것만 딱 하고 금방 놀아줄게 라거나 마트에서 떼를 쓸 때는 다음에 꼭 사줄게 하며 순간을 모면하곤 하죠. 부모에게는 그 순간의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하얀 거짓말이겠지만 이 사소한 일들이 반복되면 아이의 내면에는 무서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안전한 법으로 인식하며 자라는데 그 법이 매번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학습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랑 한 약속을 또 어겼어 라는 정서적 억울함이 마음속에 쌓이면 아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거칠고 공격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언어 표현이 미숙하니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대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나아가 규칙은 상황에 따라 어겨도 된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만 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순간을 넘기기보다 눈높이에 맞춘 현실을 솔직하게 공유해야 하죠. 오늘부터는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약속을 해야 할 때 막연한 나중이라는 표현 대신 눈에 보이는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2단계 공식을 꼭 써보세요. 1단계는 직관적인 기준을 주는 말입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해야 해서 지금은 어려워. 저 시계바늘이 숫자 6에 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하고 정확한 한계를 정합니다. 2단계는 약속을 온전히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가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약속대로 재미있게 놀자 라고 신뢰를 완벽히 채워줍니다. 간혹 독박육아에 지치고 외로워서 아이 앞인데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밤에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나? 내 우울한 감정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어쩌지? 하고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곤 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 때 눈물을 흘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억지로 숨기거나 쌓아두다가 한 번에 폭발시키는 것보다 엄마가 지금 좀 힘들어서 눈물이 나네? 라고 솔직하게 언어로 표현해주는 것이 아이에게도 건강한 감정 소통을 가르쳐주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가 섞인 감정적 울음을 보였을 때는 반드시 아이의 눈을 보고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화를 냈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사과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속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육아는 부모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험대가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려 애쓰는 그 단단한 뒷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4가지 일상 속 실수를 하나씩 지워나가 보세요. 떼찌떼찌 대신 깊은 공감을, 물건을 던지는 대신 사뿐히 내려놓는 손길을, 고성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선물하는 겁니다. 부모의 무심했던 1초가 다정한 1초가 바뀌는 순간 우리 아이는 소리 지르고 욱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예쁘게 말할 줄 아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매일 밤 자책하며 힘들어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육아 고민이나 오늘 적용해보며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하고 위대한 육아 여정을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